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성공을 요리하는 남자 성공 셰프입니다. 자, 오늘까지 일단은 시장 흐름이 좋아요. 시장 흐름이 좋고 오늘 중심은 자동차, 그 중에서도 기아차, 뭐 만도까지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동차에 완전 쏠림이 있구나. 자동차가 조금이라도 연관이 되어 있다면 오늘 대다수가 급등세를 보여봤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올라간 것들 있습니다. 뭐 반도체 쪽에서 올라간 것들도 있고, 뭐 건자재 쪽이죠. 건자재 쪽, 뭐 시멘트 이런 쪽들도 뭐 주가 흐름 나쁘지 않고, 특히 게임주, YJM 게임, 조이시티, 뭐 조이맥스 이런 것들도 좋은 모습들 보여준 것들은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제 가장 핵심은 일단은 자동차라는 부분들입니다. 저는 오늘 어제의 고점 정도 갔을 때 조금 제가 어제 예측을 하는 부분에서는 오늘은 강세가 오늘까지는 나올 수 있어. 길면 목요일 오전까지는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이제 어쨌든 저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요 위에서 계속 현금을 만들었던 거 아시죠? 그리고 여기 밑에서 그죠? 현대제철을 비롯해서 몇 종목들 주식들을 좀 샀고, 콜도 샀고, 그리고 이제 저랑 이제 대응이 똑같지 않으신 분들은 전략을 조금은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여기서 현금 만들었기 때문에 저점 매수 할 수 있었던 거고, 저점 매수를 했기 때문에 또 올라오면서 여기서 현금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현금 만들 거다. 응? 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진짜 이제 요 올라서면서 현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오늘 자동차 쪽에 상승세가 상당히 큰데, 그 기아차가 이제 뭐 상승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조금은 너무 급하게 자동차 섹터를 다 밀어 올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자동차도 올라가면 완성차 오르고 조금의 시간차를 두면서 뭐 부품, 대형 부품 올라갔다가 소형 부품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글로비스 운송, 그죠? 자동차 운송 글로비스 그다음 올라가고, 뭐 그러다가 이제 좀 특수하게 이제 친환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또 번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오늘은 하루 만에 다 일어났어요. 물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로봇 관련주 좀 관심 있게 봐볼 필요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좀 예고를 해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어제 그 영상에서 로봇주, 그죠? 요 로봇주하고 친환경주 이런 부분들 보고, 시장이 만약에 약해버리면 정치테마죠. 근데 오늘은 시장이 강하죠. 그래서 정치테마주 쪽은 약간 윤석열 관련주가 살짝 움직이긴 했지만 뭐 그렇게 세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우선은 이제 이런 부분들로 어제 말씀드렸던 사항은 그쪽 정도일 거고, 어쨌든 현금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로보스타 뭐 보니까 그 유진 로봇도 이게 작게 올라간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상승이 11%니까 그래도 나름 괜찮은 모습들, 로봇까지도 뭐 이런 모습들 좀 잘 보여줬는데, 이게 저는 이제 오늘 좀 매수를 해서 내일이나 모레쯤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서 말씀드린 건데, 오늘 하루 만에 그냥 다 땡겨버린 거예요. 오늘 하루 만에 기아차, 현대차, 뭐 현대모비스, 만도 뭐 할 거 없이 그냥 삼보모터스, MC넥스, 그죠? 자율주행차부터 시작해서 성창호 도텍이고 뭐 현대이피고 그냥 할 거 없이 그냥 쫙. 그래서 뭔가가 너무 급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마치 이제 그 뭐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니까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는 애플한테 계약 받은 거 없고 너무 좀 과열된 것 같아. 애플과 협력설에 대한 어떤 대답이 아직 우리 상관없는데 이렇게 좀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너무 급하게 땡긴다. 말 그대로 자동차 섹터 쪽에 뭐가 이렇게 급해서 이렇게 일제히 땡길까. 지수 상승에 비해서 이렇게 한쪽 섹터가 아주 치우치는 그런 상황. 뭐 물론 건설주도 오르고 뭐 몇몇 올랐습니다만, 그런 것 치고도 어쨌든 좀 많이 급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철이면서도 자동차에 연결되어 있는 이제 현대제철을 사실은 자동차 섹터가 좋아서 본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단자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것도 이제 자동차 부품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단 오늘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근데 저점에서 했던 종목이라서 뭐 수익이 뭐 10%까지는 안 나왔지만 얼핏 이제 7% 정도 나와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 한국단자도 이렇게 정리를 좀 했어요. 뭐 밀리면 또 다시 사면 되니까 자동차는 전 정말 좋게 봅니다. 2021년 한 해에 어떤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섹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반도체가 못 가면 자동차가 계속 갈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 경주하듯이 올라갈 것이고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과열적인 부분을 보인다면 한 번 정도 뺐다 다시 사면 되고 한국단자도 뭐 오늘 일단 팔고요. 뭐 이거를 너무 막 그렇게 고집 부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밑에 이제 21선까지 내려오면 도로 사면 돼. 뭐 이런 부분이고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토로 이제 요 밑에 60선 있잖아요. 60선 내려오면 도로 사면 돼요. 예, 거기서 물론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싸게 샀었지만 어쨌든 그 정도가 뭐 다시 재매수하면 뭐 어쨌든 내가 팔고 나서 그것보다만 더 싸게 사면 되니까 기아차도 마찬가지죠. 기아차도 지금 오늘 어쨌든 10만 원 넘어가면서 저런 것들 한 번 정도는 또 조정 줄 가능성이 있고 21선이 밑에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잠깐 이렇게 쉬어가면 좀 더 길게 크게 갈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판 가격보다만 싸게 사면 되는 부분들이고 지난번에도 21선 휘감다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한번 해봤잖아요. 그리고 한번 쉴 때 좀 시간상으로 길게 쉬다가 21선 휘감고 이제 급등을 했었으니까 이번에도 21선까지 내려온다면 기아차도 한번 잡아보면 다시 잡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지 뭐 이제 안전히 못 가 이제 폭락 들어올 거야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매일 어떻게든 악착같이 수익을 내가면서 또 위험성 리스크에 대한 시장 전체에 대한 어떤 한쪽 섹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리스크 부분을 생각을 하고 현금 비중을 조금 높여보고 싶은 거예요. 현금 비중을 조금 높여보기 위해서 그쪽 섹터는 어쨌든 좀 비중을 줄였다 정도로 생각을 저는 어쨌든 그렇게 대응을 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고 코스닥도 어쨌든 21선을 넘어서야 됩니다. 내일 이제 갭상승으로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에 갭 하락이 되어 있잖아요. 갭 요걸 이제 어떻게 메꾸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요걸 잘 메꾼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이고 아마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환율에서 움직임을 먼저 보여주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들고 제가 기준으로 삼은 게 환율의 기준에 삼은 게 1113원 정도죠. 1113원인데 오늘 1113원을 살짝 깨봤어요. 오늘 하루 아침에 쭉 밀었다가 다시 땡기고 왔다 갔다 하는 중인데 1113원 이하로 들어간다라면 시장은 상방이 열린다. 시장은 좀 더 상방으로 열릴 수 있을 거고 이대로 다시 이렇게 그죠? 상방 쪽으로 환율이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돼 버린다라면 지수가 이제 또 다시 쉬어가는 혹은 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지수는 다시 빠진다 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다시 내려가 이러면 지수는 다시 상방이 열려서 전고점에 도전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가 다른 걸 믿을 게 아니에요. 뭐 미국의 뭐 게임스탑의 공매도 이게 뭐 좀 주춤해졌어 어쨌어 이런 부분보다는 이 시장보다 증권 시장보다 더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의 돈의 움직임을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그 50년물 채권 발행이 눈앞에 있어요. 근데 50년물 발행을 할 때 그 좀 아주 안정적으로 성공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6월달로 기억하는데 이때도 발행을 하고 밀어버렸거든요. 실패한 거지 한마디로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때인가 8월달인가도 그 아마 8월 14일인가 요때였던 것 같아요. 50년물 발행이 나오고 보통 그런 채권 발행이 일어나면 상승이 일어나는데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어쨌든 우리나라도 뭐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부채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한국은행, 중앙은행에서 자꾸 국채를 매입을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월급이나 이런 것들은 올라가질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월급도 안 오르고 어떤 물가 상승이라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은 또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만, 일반 개인들만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또 하나의 양털깎기로 표현될 수도 있고, 미국이 계속 달러를 찍어내는 이 부분들 역시도 어찌 보면 종국에는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부담을 상당히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통화화폐가 지금 여러분들 환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종국에는 결국에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적인 부분들이 꼭 미국, 중국이 뿐만 아니어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요. 뭐 환율 전쟁으로 가는 구간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트럼프 시대에 왜 미국이 굳이 무역적으로 중국과 싸웠을까? 미국이 가장 잘하는 건 금융인데 중국이 한참 그쪽에서는 뒤처지니까 금융으로 밟아버리면은 얼마든지 항복을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이나 혹은 더욱더 쉽게 이길 싸움인데, 굳이 중국이 매우 강해져 있는 그런 무역을 그죠? 제일 눈에 거슬렸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도 그죠? 금융 쪽에 공격을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한 환율 전쟁이 발발할 바이든 시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상황이 발생을 해버린다면 우리나라 역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채권 국채 그죠? 적자 발행을 계속해 되고 화폐 가치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그러면서 살짝의 위기적인 부분이 툭 나오면은 환율이 상당히 급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달러의 강세가 나오는지를 일단 봐요. 달러가 지금 어느 정도나 강세의 움직임을 나타내는가. 그렇게 돼버리면은 상당히 이 외환의 달러의 이탈이 신흥국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자칫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글로벌 세력들은 글로벌 세력들, 투기적 자금들은 그런 부분에서 먹잇감을 찾아요. 먹잇감을 찾고, 그것이 또 때로는 예전에 한번 영국의 조지 소로스와 싸움이 붙어서 조지 소로스가 이겼었죠. 옛날 그런 상황도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먹잇감이 될 수 있는 헤지펀드들의 그런 이제 그죠? 하이에나들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는 신흥국들은 그런 상황도 있으니 항상 염두를 하고 환율의 추이는 늘 보자. 이게 지금은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이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들고 있는 주식만 잘 가면 되지, 이런 생각. 어제 PD 수첩을 보다 보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 젊은이들, 당장은 어쨌든 계속 올랐으니까 지금 주식 투자자, 젊은 투자자들의 70% 80%가 수익이 났다고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결코 그것이 실력이나 자만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하락장을 경험을 많이 해본 그런 노련한 투자자일수록 그런 부분에 경계를 가지면서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흐름을 타야 되지만 이제 위치가 위치인 만큼 원인을 그때그때 파악은 해두고, 그리고 문제가 될 만한 요인이 없는지 잘 고려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환율은 꼭 확인을 하세요. 환율은. 그래서 어느새 계속해서 환율이 강세로 간다면 현금 비중을 조금씩 더 높여놓는 흐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1120원을 다시 넘어간다면 현금 확보를 좀 더 하세요. 어쨌든 지금 한 30% 정도라도 갖고 가고 1120원을 다시 환율이 넘어가는 상황이 된다면 한 50%까지라도 현금 확보를 해 놓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오늘 액션을 했어요. 오늘은 현금을 좀 만들 거다라고 했던 것만큼, 근데 오늘 자동차 섹터가 워낙에 강세를 나타내고 조금은 루머적인 이야기들로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너무 높다고도 생각 안 됩니다. 애플이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 것 같기는 한데 당장은 모르겠고 그것이 꼭 현대차, 기아차 쪽에 갈까? 현대차가 애플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약간 애플차를 만들어주는 그런 하청 부분들로 갈까? 그 다음에 이게 워낙에 현대차는 수직 계열화된 게 특장 큰 특징이고 장점이란 말이죠. 근데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는 부품까지도 다 지정을 해서 만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굳이 현대차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에서 과연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일까? 그 다음에 고민을 좀 더 공부하고 예의주시를 해봐야 되지. 지금 확정되지 않은 이야기들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조금은 경계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밀리면 어차피 기아차는 아주 매력적인 회사이고 현대차도 매력적이니까 밀리면 항상 늘 다시 점점 잡아가고 올라가면 좀 팔고 이런 부분들을 확정되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진짜로 애플과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럼 그때 사도 그렇게 늦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그때 또 흔들어 된다 그러면 더 사면 되고 그런 부분들로 왜 앞으로 커질 게 엄청나게 커질 수 있을 거니까 그 기대감들은 확정이 지어져도 그 무서울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니까요. 그 다음에 뭐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애플카 쪽으로 그 방향을 잡는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핵심은 자율주행이에요. 전기차 플랫폼이면서도 핵심은 자율주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 관련된 거 로봇 그 관련된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쪽을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염두를 해본다면 더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로봇 관련주들은 어제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조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뭐 상황들인데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그 좋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투자가 늘 행복하고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훌륭한 그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의 부가 차곡차곡 쌓일 수 있도록 늘 좀 훌륭한 조언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영상을 올리는 상황이 오늘은 한번 낮에 한번 좀 한번 올려봤어요. 근데 알람 설정이 되어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제가 올릴 때 뭐 혹시나 중요한 얘기를 한다거나 급하게 이야기를 할 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알람 설정, 알림 설정 정도를 해 놓으시면 그때 좀 알람을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내일 또 뵙죠. 네, 감사합니다. 성공 셰프였습니다.